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는 총 32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합니다. 각 트레이더는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대회 토너먼트는 예선, 패자부활전, 본선, 12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으로 진행됩니다. 본선전 룰. 해외 선물의 신 본선에서는 예선전 통과 인원 16명, 불사조 리그 생존자 4명, 본선 자동 진출 인원 S조 4명, 총 24명의 트레이더들이 각 4개 조로 나뉘어 매매를 하게 됩니다. 본선 시작일로부터 2주간 각 존의 수익금 상위 3명, 총 12명이 다음 라운드인 1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8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임스 코미 FBI 전 국장의 소위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 예상 밖 스모킹 건이 없었다는 분석 속에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일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파운드와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이후 유로가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양돼 금값의 하락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또한 제임스 코미 전 미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새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금값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에 대한 지속, 나이지리아의 수출 재개와 달러 강세 등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현재 S&P 500 지수 2,433.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한 부분은 1.27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24강에서 12강으로 진출할 수 있는 12명의 트레이더들을 만나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워낙 간밤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시장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셨는지 궁금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희 오늘 2시간 동안 12강에 대한 트레이더들 가려내고 또 시장 분석과 함께 매매 상황까지도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폐기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강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경기를 함께 중계해 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 지금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두 콤비입니다. 네, 김정철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콤비라고 해서 별로 썩 반응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네,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균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24강이 마무리되고 12강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 만큼 열심히 해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어제 오늘 사실 관심이 좀 많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4강 자체가 사실 수요일날 많이 결판이 좀 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래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면 혹시 3, 40계약이 갑자기 들어가서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주시고 오늘은 11시 45분에 정확히 딱 그 수익금 기준으로 해서 진출자가 결정된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시간 안에 어떤 트레이더가 상당히 완전 계약수를 좀 늘려서 이번에 좀 본전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시간 관전 포인트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캐스터 직접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지금 만나보시죠.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그 코미 국장의 그 FBI 청문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관련 의혹은 무마를 시켰고요. 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관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시를 했다고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가 마무리가 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내에서 어떻게 이 코미 국장권에 대해서 앞으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냐일 텐데요. 먼저 일단 거기 아메리칸 시민들은 아메리카스 스턴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랐다는 반응이 일단 정말 크고요. 근데 시장은 물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미국인들 자체는 조금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는 정말 격분을 하면서 Despite so many false statements and lies, total complication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미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말을 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기밀 유출자다라면서 굉장히 격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코미컨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던 곳이 UK죠. 영국에서도 굉장히 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메이 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운드와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인 약간 홍조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특히나 US 스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이번 그 메이 총선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메이 총선에 대해서 약간 브렉시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미국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출발할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미국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정환된 것을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러피안 스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른 거 그냥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오일하고 또 골드가 갑자기 빠지면서 좀 많이 의아해하셨을 텐데 어제 그 트럼프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들을 본인이 나서서 좀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잠깐 동안 반등을 했었지만 그래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물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골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는데 이번에 골드는 코미 국장권에서 스모킹건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또 이번에 UK 엘렉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이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좀 그렇게 크게 위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 골드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S&P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좀 기업 실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 실적 중에서 지켜보셔야 될 건 JP 모간에서도 오늘 좀 주가가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외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JP 모간에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또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속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칩니다. 네, 이 시간 외신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간밤에 있었던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자, 이 뉴스들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굵직한 뉴스들이어서 두 분이 가장 눈에 띄시는 뉴스들 한 번씩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코미 국장의 의회 증언에서 집중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잘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맥주를 시켜놓고, 치맥을 시켜놓고, 네. 이 의회 증언을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적으로 외신에서 말한 것이 놀랍다는 반응은 있지만, 실제로 이 경제까지 금융에서는 큰 반향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증시도 상승을 했고, 안전자산, 그동안 불안했던 안전자산
안전자산들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코미국장 연설과 함께 22도 있었죠. 22의 테이퍼링의 언급에 대한 부분 얘기 있었는데 사실 코미국장의 발언의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22에서 테이퍼링의 언급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는데 시장 예상은 코미국장의 연설이 그 전날 서면으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2수 이상으로는 예상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22의 그 테이퍼링도 그런 언급을 좀 뺄 것이 예상된다. 시장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은 그 불확실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차원에서 오늘 좀 중요하게, 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여러 차트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S&P 지수, 즉, 위험자산과 미국채, 안전자산이 동반 상승 모습을 기존에 보였는데 이제야 이거 이제 30분봉 기준 모습이거든요. 이제야 안전자산이 하락하고 위험자산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골드 하락이 같이 나왔고요. 달러가 강세로 바뀌면서 유로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유로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운드 급락과 함께 그러니까 보수당의 과반 실패 영향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과가 있고 또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유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46달러 밑에서 지지를 받고 현재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망하시면 거래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영국 총선에 대해서 출구조사 결과 다수당이 없는 황의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부분도 모두 발언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앞에서 설명을 해주신 그런 흐름이 보여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김장철 해설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기침 먼저 하시는데. 말이 막 할 게 너무 생각나서 지금 갑자기 기침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미국 먼저 짚어가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미 전 국장이 발언 내용이 평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평이한 발언들이 FOMC에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만에 하나 금리 인상이 만약에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좀 미국의 불안인데, 그 정전 불안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코미 국장이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거의 확정시 되는 것 같고요. 그 때문에 달러가 분명히 좀 움직였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다른 달러 표시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하락 그리고 오일은 다른 악재도 많은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염두해야 될 거는 코미 국장이 청문회 가지고 뭔가 범죄가 입증이 되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겪어봤죠. 청문회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했잖아요, 우리도. 예, 특별검사 임명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이 노이즈는 후에 가면 계속 벌어질 일이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보시면 유럽인데, 유럽 22는 어제 제가 해설할 때 가장 얘기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추가적으로 언급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영국 총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리가 예상보다도 조금 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전 세계적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메이 보수당이 제가 봤을 때는 승리하면은 사실 유럽의 브렉시트가 완전히 거의 확정되고 하드 브렉시트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축소되면 그런 면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이다. 오히려 차라리. 그리고 11일에 있을 프랑스 총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 총선 마크롱 후보가 있는 당이 거의 초압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거의 다수당을 넘어서 과반 이상 거의 70% 넘는 의석을 확보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 마크롱 후보의 생각을 보자면은 사실 EU에 대한 결속, 이 부분이 다시 또 강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면 다음 주 전략까지 세우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김장철 해설위원님은 또 FOMC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삼을 것이 바로 이제 안전자산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미국채, 그리고 골드 같은 안전자산이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바로, 코미 국장의 의회 연설이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즉 이게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탄핵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다음 주에 있을 FOMC보다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이번 주에 목요일에 있었던 20위였습니다. 20위에서 이런 금융 정책에 대한 기조가 테이퍼링으로 언급이 나오면서 변화가 되면 이건 큰 시장의 충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안해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면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 빠지지 못하고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도 뚜렷하게 빠지고 있고요. 미국채 뚜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현재 흐름이 완만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FOMC가 있죠. 그럼 FOMC 때 금리 인상이 거의 99%,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는 확정적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상은 국제 하락 방향이죠. 그러면 안전자산이 하락하는 쪽으로 지금 골드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힘을 이 동력을 좀 잃었다. 안전자산이 하락하는 걸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전자산이 기존에 이제 펀더멘탈에 맞지 버텼던 거는 이런 불확실성인데 이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는 안전자산 하락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거래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FOMC 관전 포인트를 얘기 드리면 앨런 의장이 대차대조표 축소 시기를 언급할지 여부, 그러니까 언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가 그 관전 포인트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보시면은, 어차피 금리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염두에 보시면, 금리 확정하더라도 대조 축소 시기를 얘기를 해주느냐, 얘기한다면은 상당히 달러 강세가 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조금 드릴 수 있고요. 보통 새벽 3시에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 기자회견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아주 치열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0.24%가 증가했고요.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어왔던 안전자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22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코미 발언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건이 해소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뚜렷하게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FOMC 전까지는 이런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이벤트와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 자, 오늘 마지막 24명의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4강의 마지막을 치를 24명의 트레이더를 지금 만나보시죠. 네, 먼저 본선 A조의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어서 B조도 만나보시죠. 자, 본선 B조의 트레이더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선 C조의 트레이더들 만나보시죠. 자, 이어서 마지막 본선 D조의 트레이더들입니다. 네, 오늘은 24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12명의 트레이더들이 가려지게 되는데, 먼저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이 24강, 24강의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누적된 수익금인데요. 자, 북두티성 트레이더가 엄청난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4,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자, 이어서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1,000달러 이상의 수익금 현황 보여주고 있고요. 3위는 맥전멘토, 4위는 불사라, 5위는 골든 루트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조정까지 3위까지 진출을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각 조의 상위 3명의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B조 트레이더들입니다.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 어제에 이어서 수익금을 좀 지켜가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익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2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 3위는 랭버 시스템, 4위는 추장, 5위는 기계달인 박노즈 트레이더입니다. 자, 이어서 C조의 누적 수익금 현황 확인합니다. 황금 연모 트레이더가 18,000달러 이상의 엄청난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위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고요. 3위는 파생 야신, 4위는 천기살롱, 5위는 오일산 트레이더 순입니다. 네, C조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D조의 현황인데요. 간밤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1위는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가 오히려 127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쌓으면서 1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2위는 선제 트레이더고, 네, 3위는 외환용 트레이더, 4위는
추세 신호입니다. 지금 유한영 트레이더가 골드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이 있을 경우는 잘하면 3-4일 싸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워낙 많은 계약수를 실었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D조 1위였거든요. 네네. 지금 대회 중에서 순위가 좀 치열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위는 매매시 불꽃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체 누적 수익금 현황도 확인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73,000달러 이상의 수익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순위고요. 이어서 2위는 외환용 트레이더가 19,000달러 이상, 3위는 추세신호 트레이더, 4위는 시그널 빌리프, 5위는 북두칠성, 6위는 파생 야신, 7위는 에이지 시스템 트레이더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 경기 중계해드리면서 2시간 안에 상당히 좀 판가름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보다도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10시 2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좀 중요한 경기인 만큼 각 트레이더가 어떤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보유 중인 포지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추정 트레이더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추정 트레이더는 대표적으로 네. 미국 지수 매도를 맞습니다. 좀 길게 갖고 있었죠. 네네. 어제와 같은 흐름이에요. S&P와 원유에 대해서 각각 6계약, 5계약 들고 계시고, 지수는 매도,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매수를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S&P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 손이 일어난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46달러의 매수 5계약 들어가셨는데, 현재 크루드 오일 45.6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평가 손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신 불꽃 트레이더 역시 이전의 뷰를 항상 말씀하셨는데 네. 원유 매수였잖아요. 네, 이 부분이 좀 반대로 흘러가면서 48.5일에 매수 들어가셨는데 현재 그 가격대와 좀 차이가 있어서 평가 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일간 수익금은 80달러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남한산성 트레이더인데요. 현재 원유 한 계약을 45.59달러에 매수로 들어가서 평가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0달러예요. 이제 원유 매수 포지션을 좀 단기적으로 오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손익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남한산성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원유 같은 경우는 전체 뷰는 매도로 보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매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전략 아닌가. 어제도 그 전략이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수, 크게는 매도로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포지션 상황 알아봅니다.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98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유 한 계약 45.68달러의 매수로 들어가 있고요. 옌을 14계약이나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옌에서 상당한 평가 이익이 나고 있어요. 네, 옌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 매도와 미국채 매도 비슷하게 안전자산 하락 흐름에서 포지션을 좀 잡으신 것 같고요. 네. 현재 그 안전자산이 얼마나 추가적 하락에 따라서 손이 크게 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느 선에서 청산할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궁금하고 어제 S&P에 대해서는 좀 아래쪽으로에 대한 예상을 하시면서 들고 계셨는데 청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만나봅니다. 리치 트레이더가 지금 구리로 승부를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21계약이나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승부수고요. 승부수기 때문에 구리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손이 크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회이기 때문에 오늘 내로 뭔가 역전시켜야 되는데 승부수로 지금 던지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불안한 점은 구리가 이 시간대 잘 안 움직여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도로 21계약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어제 상당한 수익을 보여주셨던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여전히 밀과 팔라듐을 보유하고 계신데 밀은 또 16계약이나 상당한 다계약이에요. 밀라도 부르죠. 예, 지금 밀로 인해서 가장 큰 반전을 보여준 트레이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했던 팔라듐을 매도를 그때 극점에 들어갔어요. 지금 팔라듐의 수익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계약인데. 하지만 역시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의 결과는 미래의 승부 결정 날 것이고 현재는 좋은 모습입니다. 2조 현재 1위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팔라듐에 대해서는 어제도 함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어서
선제 트레이더가 오늘 일간 수익금이 아주 좋네요. 3,000달러 가까운 금액이죠. 네, 선제 트레이더가 사실은 그 5일로 안 되는 부분을 다 복수하신 걸로 보여주고요. 복수 결정은 참 이틀 동안 참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금 원유가 두 개의 상황이 뜨고 있는데 월물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선제 트레이더는 복수를 확실히 하네요. 전략도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굉장히 유연하게 시장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로 들어갔다가 계약서 일리는 그리고 포트도 다양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 누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제 트레이더가 1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예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유로 FX에 대해서는 한 계약 매수로 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역시 기계단인 박노주 트레이더 여전히 나스닥과 S&P에 대해서 매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매수로 한 계약 들어갔고요. 어제 좀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일어난다면은 박노주 트레이더에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어차피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 포지션을 잡았던 부분 계속 끌고 오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대회 기간 내에 대회에 적합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다림 예약 트레이더처럼 장이 바뀌면 순식간에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다만 그게 이제 이 상황에서 펼치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대회가 끝나더라도 누적 수익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주요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 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신호 트레이더가 원유를 30계약이나 지금 현재 매수로 들고 있습니다. 추세신호 트레이더가 기조에서 굉장히 좋은 순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죠. 원유에 대한 포지션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원유가 큰 변동이 나타나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가 나면서 상당히 급락하는 흐름에서 반대 포지션으로 지금 평가 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 어떤 트레이더일까요? 역시나 차트미약 트레이더는 원유를 14계약이나 가지고 계신데 오늘 일간 수익금도 엄청나고요. 지금 14계약에 대한 매도 포지션 상당한 평가 이익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좀 원유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이 이제 방송 종료 시점까지 순위가 결정되고 그 진출자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포지션을 좀 많이들 갖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차트미약 트레이드는 사실 초반에 24강 초반에 좀 안 좋았던 부분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어진 건데 그걸 제외하면 차트미약 트레이드의 일간 수익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전 때 24강 초반에 뭔가가 엄청났죠. 꼬인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차트미약 트레이더 수익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짚고 가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선전에 가장 빛났던 트레이더가 차트미약 트레이더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맥저멘트 트레이더가 역시나 원유를 매수로 들고 있습니다. 45.71달러에 들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45.63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방향성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트레이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원유를 들고 있긴 하지만 맥저멘트 트레이더는 크게 기복이 없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맥저멘트 트레이더가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덕분에 아마 24강, 12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남은 시간 내에 역전하기가 사실상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맥저멘트 트레이더가 이런 기복 없는 플레이를 계속 12강에도 계속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A조 3위의 순위가 있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순위 관리 들어갔다고 봐야죠. 저 한 계약 들어간 거는 이제 그 수익률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네. 자, 이어서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어서 외환용 트레이더가 금을 14계약이나 매수로 들어갔는데 1280.30달러에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금이 오늘 전거래일 대비해서 0.89% 빠지면서 평가 손을 잇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2시간 안에 금에 대해서 변동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추세 신호 트레이더가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또 따라서 3, 4위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외환용 트레이더는 사실 3만 달러 이상 수익을 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한 번이 꼬였던 부분이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제가 봤을 땐 추세 신호 트레이더가
과연 역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과 함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도와드렸는데 미국 증시 개장 이후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4강의 마지막 날 미국 증시 개장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개장과 함께 많은 종목군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하락에서 출발을 했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45.66달러, 6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26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역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2434.75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90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2시간 안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개장을 했는데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 지금 개장과 동시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골드의 하락이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오늘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조금 유지되는 모습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락으로 유지를 하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크루돌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하면서 지금 매수와 매도를 갖고 있는 트레이더를 좀 약간 매태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골드의 하락이 눈에 들어오는 반면 S&P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즉 2440을 돌파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S&P에 대해서는 전고점 2440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후 추가적인 하락과 또는 반등이 일어날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자, 크루드 오일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5.7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많은 트레이더 분들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보유를 하시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나스닥하고 S&P를 좀 보고 있다가 골드와 나스닥, S&P 세 가지를 이제 좀 주요 관전 포인트로 얘기 드리려고 했더니 크루드 오일이 움직이네요. 제가 볼 때는 나스닥하고 S&P는 당분간 사상 최고가 흐름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힘 자체가 이게 특히 전 나스닥을 조금 더 위험 깊게 보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이제 코미 전 국장의 그 청문회가 크게 이슈가 없으면서 금융주 위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S&P가 좀 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 팡이라고 불리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IT 기업들이죠. 이런 IT 기업들의 이 상승 도저히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례로 얘기 드리면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하락 추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이벤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골드로 뭐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밖에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가, 단기 포지션 두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변화에 따라 좀 바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내로 뭔가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일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오일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어제 얘기했던 45.90 이쪽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제 90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런 시도를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원유를 계약수로 많이 들고 있던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우리가 같이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 오일이 45.79달러, 80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남한산성 트레이더와 선지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매수로 들고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각 종목들의 흐름을 지금 살펴봤는데 지금 트레이더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어떤 트레이더와 연결을 통해서 들어볼까요? 지금 일단 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조의 순위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4강에 대한 순위입니다. 먼저 A조 본선 누적 수익금 현황인데요.
북두칠성 트레이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2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 본선 24강에 들어오셔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이제 하고 계시는 트레이더고요. 3위는 맥전 매투 트레이더, 4위는 불사라, 5위는 골든 루트 트레이더 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북두칠성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멈췄죠. 그러니까 뭐 1위 굳히기 들어가는 전략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골든 루트 트레이더가 엔화를 많이 매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순위가 변동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트레이더들도 좀 포지션들이 좀 약간 약하게 순위를 좀 굳히는 전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승부를 걸었던 골든 루트 트레이더의 순위 변화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조 같은 경우는 남한산 트레이더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좀 제 컨디션을 찾아가면서 패자부활점부터 해가지고 부사조리기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수익금이 상당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갓 12강 되면 정말 기대되는 트레이더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A조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골든루트 트레이더가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오느냐, 부사라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트레이딩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골든루트 트레이더, 맥전 매투 트레이더의 순위 바꿈. 이거 하나가 이제 관전 포인트이지 않나, A조에서. 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면은 뭐, A조 안에서의 뭐 상위 3명의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의 해설위원님이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자, 크루드 오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1위인 북두칠성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화면은요, 일간 수익금 현황입니다. 어제 북두칠성 트레이더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수익금 관리를 들어가겠다. 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연결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두칠성 트레이더님 어제 전략과 뭐 말씀대로 오늘 좀 관망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24강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뭐 이제 운이 좀 안정권이니까 진행을 안 할 생각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대응을 한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누적 수익을 내면은 거기에서 수익 금액을 네.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수익 금액을 지키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런 대회뿐만이 아니라 일단 좀 변동성이 많은 그런 시장에서는 또 관망하면서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자본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거래가 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12강 때가 또 궁금한데 두 분의 해설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수익금 관리의 기법들에 대해서 북두칠성 트레이더님 상당히 좋은 전략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게 나는 오늘 무조건 언제까지 수익을 꼭 내야 된다라는 조바심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회가 약간 그런 심리 압박이 너무 심한 대회거든요. 이 대회가. 그래서 상당히 좀 악마의 대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북두칠성 트레이더님이 이 수익금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북두칠성 트레이더님이 생각하는 수익금 관리, 꼭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손실이 났을 때 수익금 관리,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 관리, 이런 관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주로 짜고 계시는지.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평소에 하는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말씀드릴 거는요. 네. 초반에 대응을 할 때 추세가 제가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흐름이 나올 때만 진입을 합니다. 흐름이 나올 때 진입하고, 물론 대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공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공격적으로 매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누적 수익 마감을 추세 나올 때만 진입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들리시죠? 네네. 들리십니다. 네, 제가 지금 블루투스라서 지금 찌릿거리네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면은, 그 다음에 진입을 했을 때, 확실히, 부담감이 적습니다. 그쵸? 그 부담감이 적을 때, 진입해서, MIT를 빠지는 거를 본청으로 잡으면서, 위로 가든, 상방을 나오든, 하방을 나오든, 저희는 현재 수익을 지키면서, 수익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수익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수익 중요한 관리에 부분 대해서. 짚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북두시장 트레이더의 그 수익률 관리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오버나잇을 네. 안 하고 거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버나잇 한다는 거는 흔히 뭐 물렸을 때 오버나잇,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이 났을 때 오버나잇 도 있지만 물렸을 때 오버나잇을 하면서 매매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하루하루 끊어나가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처음에 진입을 할 때 말씀하시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네. 수익을 먹겠다. 그 저항대와 지지 라인선을 정하고 들어갈 텐데 그거를 벗어나면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딱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 보실 때 상당히 네. 우리 북두시장 트레이더 분이 약간 아이돌 가수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멘탈적인 그 컨트롤 아닙니다. 능력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 대한 압박을 벗어나면서 자기 본연의 매매를 한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좀 얘기 아이돌을 드리고 밀고 싶네요. 있어요. 네, 맞아요. 상당히 아이돌 김태선 의원님이 북두시장 트레이더를 항상 아이돌로 지칭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뭐 오늘 말씀해주신 거 보면은 12강 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네. 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이더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두시장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A조의 2위를 달려가고 있는 남한산성 트레이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 현재 일간 수익금 $480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뷰 전략과 마찬가지로 크루드오일 한 계약을 $45.59의 매수로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은 짧게는 매수, 긴 흐름에서는 매도로 보시라.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요, $1266를 찍고 나 이후엔 저점 매수로 유효하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이 뷰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고 계시는데, 일단 어제 말씀해주셨던 전략이 상당히 많은 종목에서 잘 맞고 있어요, 트레이더님. 네네. 자, 크루드오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좀 짧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매수 구간을요. 네네. 네, 어느 가격대까지 보시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일은 46.40까지. 네. 46.40이요. 40. 네네. 네. 지금 $45.80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6에 대한 중반 정도 부분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골드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제, 최 의원님께서 골드는 $1266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네. 지금 흐름과는 또 어떻게 가격대를 확인하시나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어제 만약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1266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네.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봤었을 때,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 다음 주 중에는 네. 골드는 1255불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가격대보다 더 좀 아래쪽으로의 흐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남한산 트레이더님께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네. 있었던 게 뭐냐면 네. 어제 남한산 트레이더가 제시했던 오일의 흐름 네. 45.90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가 정말 중요했던 자리였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아직 45.90에 대한 스트라이크 부분이 뚫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있죠. 네. 이 라인을 잡는 한 가지 뭐 기준이나 이런 게 한 가지 이렇게 살짝 오픈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45.90을 잡아주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살짝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 그건 뭐 간단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피보나치 수율에 기반된 차트를 보는데 네. 6월 7일 날 고점이었던 48.40 네. 그리고 어제 저점이었던 45.20을 네. 피보나치를 그리면 정확하게 76.4%가 45.94가 나옵니다. 피보나치에서 나온 수치군요. 네. 예. 그래서 45점 오늘 일중 고점이 45.93이었는데 예. 45.94가 돌파되지가 않으면 오일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거고 오늘 중이라도 45.94 위에서 일봉상 정가가 끝난다라고 하면 오일은 이제 47불을 테스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범 하나 오픈해 주셨네요. 예, 네. 시청자분들 아마 박수 치고 계실 겁니다. 이거구나. 예. 나중에 네. 한번 피보나치 차트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남한산 트레이드 NS존으로 유명하니까 네. 유명하시니까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 특히 통화에 대해서 강점이 있으시기 네. 때문에 유로에 대한 네. 분석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유로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던 게 이제 어제 테이퍼링, 그다음에 ECB 금리 발표가 난 이후에 이제 한풀 꺾였고, 그다음에 물론 영국이 유로존의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다른 통화도 있지만 아무래도 영국 총선에 어떤 영향을 입고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봐가지고서도 일단 이제 유로는 매도로 꺾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유로는 1.12가 매도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저번에 찍었던 5월 30일 날 찍었던 1.1120이 하향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보다는 고점 매도 전략. 그래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로는 1.07까지도 지금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좀 아래쪽으로의 하방 압력이 좀 세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떤 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만 거래하면 뇌동매매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트렌드가 특히 좀 매도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도로 잡고 눌림목에서 상단에서 매도로 치는 전략을 꾸준히 하게 되면 수익을 추구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에 대해서는 고점 매도 전략까지 해주셨습니다. 트레이더님 24강이 들어오셔서 정말 더 그 다음 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매매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12강도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남한 산성 트레이더와 함께 다양한 종목군에서도 전략을 만나봤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골드, 유로까지 짚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대 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3위를 달려가고 있는 맥점멘토 트레이더 역시 원유를 한 계약 45.71달러 매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24강 마지막 날이에요. 정말 지금 시작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원유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맥점멘토 트레이더님 지금 현재 보유 중인 포지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좀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좀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과감하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매수 쪽으로 일단은 하나 정도는 넣어놓고 있고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추가 진입을 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 계약을 지금 테스팅으로 좀 내보내는데. 약간 정찰병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관망할 때 좀 정찰병 개념으로 좀 넣어놓은 거죠. 그래요?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서 소폭의 평가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조금씩 이제 올라갈 때 좀 손실이 감소하고, 또 떨어지면 또 있는데, 한 계약이라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고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계약을 추매를 했으면, 충분히 어차피 지금 한 계약에서 9개 정도 더 추매하면 16틱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기도 좀 앞당겨 오고 있고, 45.20 자리를 일단 지키는 모습이 나와서 그 자리를 조금 더 치고, 한 46, 7, 8 정도 간다고 하면 좀 한번 추매를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대로 대회가 끝난다면 3위로 이제 결승 1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이제 그 수익 관리를 하실지 궁금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일에 대해서 이제 한 계약을 이제 걸어놓고 상승 시에 추가로 해서 수익을 좀 높이시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24강 마지막 날인데 오늘 끝에 이제 12강 진출자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맥점멘토 트레이더에 대해서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승부를 보실 거라시라는 예상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한 계약 들어가셨고 이후에 추가 매수에 대한 계획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A조 순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의 같은 순위 이어가고 있는데 변동은 없네요. 수익은 또한 같은 흐름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엔화가 극적으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는 한 1, 2, 4위가 이대로 9초까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1, 2위는 일단은 좀 안정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3, 4, 5위에 대해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요. 그런 경우로 저희 패자분을 좀 마지막 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24강 마지막 날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저희 트레이더님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파생 야신 트레이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10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예정되어 있고요. 여의도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 문의사항에 대해서는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상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영웅 트레이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본다고 하네요. 자, 6월 17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고요.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예약을 해주셔도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셔도 저희가 강연회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저희가 빠르게 좀 흘러갔는데 잠시 2부에서는 12강 진출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